저는 올해 28살 김민지입니다.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죠. 남편 박준호는 저보다 2살 많은 30살이고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의 형 박준석 씨와 그의 형수 이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준호가 항상 말하곤 했죠. 우리 형수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처음 만났을 때 형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두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민지야, 우리 가족이 된 거 진심으로 환영해. 형님의 첫 인사는 따뜻했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형님은 집안의 큰며느리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형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형님처럼 잘해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형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배워가면 돼. 다만 우리 집 방식이 있으니까 그건 따라야 해. 그때는 단순히 조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형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모임이 있었고 명절 준비도 함께 했죠. 처음 문제가 생긴 건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배운 방식대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형님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김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형님은 제 손을 멈추게 하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시어머니도 이 방법을 좋아하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니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일에 형님의 간섭이 시작됐어요. 빨래 개는 방법, 청소하는 순서, 심지어 냉장고 정리하는 방식까지요. 민지야, 냉장고는 이렇게 정리해야 해. 음식이 상할 수 있어. 설거지할 때는 이 세제를 써. 다른 건 거품이 잘 안 없어져.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계속 쌓이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준호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불편했어요. 준호야, 내 아내한테 우리 집 방식 좀 알려줘. 아직 많이 서툴러. 준호는 그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형님이 나한테 좀 많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 준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형수가 원래 완벽주의 성격이야. 좋은 뜻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가족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결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형님의 간섭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부부의 사생활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민지야, 너희 아직 아이 계획 없어. 결혼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직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해요. 기다려봐. 나이가 있는데 뭘 기다려. 빨리 낳아야 키우기도 편해. 형님은 마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 편을 들어주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형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친정에 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시댁도 좀 생각해야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친정에 가지 않았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준호 없어. 그럼 민지랑 이야기나 좀 할까? 형님은 거실에 앉더니 제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좀 보자. 음식 관리는 잘하고 있어? 청소는 언제 했어? 먼지가 좀 있네. 저는 마치 검사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편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더 강하게 말해봤습니다. 형님이 너무 과하세요.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하시는 건 좀 그래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형수가 내 걱정을 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참아줘. 저는 점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제 일상 전반에 관여하려고 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종종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준호가 매운 음식 먹으면 속 아파한다고 했는데. 민지야, 준호 옷 좀 제대로 다려줘. 회사에서 구겨진 옷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심지어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간섭했습니다. 민지야, 너 요즘 친구들이랑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결혼했는데 좀 자제해야지. 저는 답답해서 친한 친구 영희에게 하소연했어요. 영희야, 나 정말 미치겠어. 형님이 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 영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아니지. 너무 참지 마. 준호한테 확실히 말해야 해. 하지만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형수는 가족이야. 내가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형수가 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됐으면 해서 그런 거야.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결혼 1주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준호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지야, 1주년에 여행 가려고. 그럴 시간에 시부모님께 안부나 더 살펴드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놀기만 하네. 가정을 생각해야지.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주년 여행마저 반대하다니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형님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준호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형님은 또다시 저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어요. 민지야, 내가 만든 나물 반찬 좀 짠 것 같아. 준호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해야지. 저는 그 반찬을 3번이나 맛을 보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도 맛있다고 했는데 형님은 또 흠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야, 너 요즘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니야? 준호 아침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항상 조용했던 제가 큰 소리를 낸 거였거든요. 저도 성인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 생활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형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야, 뭔 소리야? 나는 내 걱정해서. 걱정이요? 1년 동안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면서 걱정이라고 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는 것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남편과 여행 가는 것까지 왜 형님께서 결정하세요? 내가 언제 결정했다고 그래? 매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제 기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사람이라고요. 준호가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동서지간이잖아요. 왜 저를 아이 취급하세요? 형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김민지.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대드냐? 나이요? 저 28이에요. 어른 맞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절 존중해 주셨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말을 드디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형님은 저와 말을 하지 않았고, 시부모님도 어색해 하셨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지야,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니? 나이 차이도 있고 수진이가 많이 속상했다고 하네. 저는 속상했지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형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수진이는 내 걱정을 해서 그런 거잖니.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니? 결국 또 제가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민지야, 형수한테 사과하면 안 될까? 가족인데 이렇게 계속 갈등할 수는 없잖아. 여보,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형님이 저를 1년 동안 괴롭힌 건 괜찮고 제가 한번 항의한 건 잘못이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외로웠어요. 더욱 힘든 건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형님은 다른 친척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민지가 어린 게 버릇이 없어. 형님한테 소리를 지르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내가 좋은 뜻으로 말해준 건데. 친척들은 형님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문제아가 된 기분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준호의 사촌 누나인 은영 언니가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민지야,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 시간 되면 만나자. 은영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고 결혼한 지 10년 된 선배였어요. 언니를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은영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너 전혀 잘못하지 않았어. 수진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 말에 저는 조금 위로받았지만 여전히 앞이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가족 모임도 이제 저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 되었어요. 형님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행동했지만 은근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대화에서 저를 빼놓거나 제가 말하면 딴 얘기로 넘어가 버리곤 했어요. 더 교묘한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헐뜯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요리를 잘 못해서 준호가 고생이 많아.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화를 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어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남편한테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실수를 했습니다. 상사한테 혼나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준호 생일 선물 뭐로 준비했어? 혹시 또 대충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남편 생일 선물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 형님이 저를 너무 괴롭혀요. 내가 널 괴롭힌다고. 야, 김민지, 정신 좀 차려. 내가 내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길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외로웠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한계예요. 형님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형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뜻밖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우연히 준호의 전 형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 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정미 언니였습니다. 남편의 형은 5년 전에 이혼하고 형님과 재혼했거든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정미 언니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민지 맞지? 준호 아내. 아, 네. 안녕하세요. 정미 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혹시 수진이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아세요? 나도 겪어봤거든. 수진이가 집안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는 거. 정미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이 남편의 형과 재혼하기 전부터 정미 언니를 괴롭혔다는 거였어요. 내가 준석이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수진이가 끼어들었어. 맨날 내 흉을 보고 다녔지. 그때부터 준석이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 수진이가 계속 내 험담을 했거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인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언니, 그럼 수진 형님이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었나요? 응. 자기가 집안의 중심이 되려고 해. 다른 사람들이 튀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야. 정미 언니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준호 엄마도 처음에는 수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수진이가 워낙 잘 보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돌아선 거지. 그리고 수진이는 자기 편을 만드는데 정말 탁월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며느리로 보이거든. 저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형님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형님 편만 들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 언니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나처럼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그날 집에 돌아와서 모든 걸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정미 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마침 준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야, 준호 생일 파티 준비는 내가 할게. 너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예전이라면 고맙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할게요. 뭐, 너가 제대로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제 남편 생일인데 제가 준비하는 게 당연하죠. 형님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리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어요. 생일 파티 당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형님은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지가 정말 잘 준비했네. 음식도 맛있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하다. 준호도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최고야. 그때 형님은 한마디 던졌어요. 음식이 좀 짜네.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예전이라면 움츠러들었겠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간을 3번 확인하면서 만들었어요. 준호도 맛있다고 했고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형님 의견 감사하지만 저는 제 요리에 자신 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수진아. 음식간 딱 맞는데? 민지가 정말 잘했어.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형님이 간섭하려고 할 때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형님, 조언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형님은 당황해했지만 점점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시험이 왔습니다. 형님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민지야, 냉장고 좀 정리해 줄까? 음식 보관이 엉망이네. 이전이라면 죄송하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님, 제가 제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요.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형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형님은 또 저를 향해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민지는 정말 고집이 세네. 어른 말을 안 들으려고 해. 그때 뜻밖의 사람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시어머니셨어요. 수진아, 민지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게 두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형님 편만 드셨던 시어머니께서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민지도 결혼한 어른인데 너무 간섭하지 마.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형님의 과도한 간섭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형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봤지만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준호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민지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드디어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형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그동안 내가 좀 심했나? 미안해.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형님 나름대로는 큰 양보였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형님.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그 대신 저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형님, 저희 부부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제 생활 방식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조언을 주실 때는 미리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형님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준호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민지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네.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여보, 저도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준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가족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형님은 여전히 완벽주의적이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민지야, 내 김치 맛있네. 우리 집 방식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저도 형님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형님, 요리 정말 대단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배우고 싶을 때만 배웠습니다. 강요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미 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민지야,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제는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든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성장시켜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괴로웠지만 덕분에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결혼 2년이 된 지금 저희 부부는 행복합니다. 형님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형님은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세운 경계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걸 말이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